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3월 29일 오전 11시에 10시 반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보수가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처참할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이랑 7푼이 하고 한동훈이랑 5푼이, 10푼이짜리가 들어와서 보수 3차 개면에 들어가고 총선 완패 구도인데요. 한심하죠. 그죠? 이것들이 국민의 날개를 진짜 개돼지로 하는가 봐. 사람 취급을 안 해. 윤석열과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이종섭이가 오늘 사표를 냈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희대의 명언적 망언을 어제 토설했죠. 아마 대한민국 75년사 선거사에서 한동훈 같은 망언을 낸 거는 전무후무하고 앞으로 정치사에 기록적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이종섭 사퇴 문제하고 한동훈의 명언적 망언적 명언에 대해서 좀 썰을 풀겠는데요. 그 전에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게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헤드라인에는 부동산 문제가 또 불거지고 부동산 문제로 총선이 각이 잡힌다. 그런 기사를 냈죠. 그 조선일보 망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은. 부동산 문제는 여야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 공병훈인가? 화성을에서 이준석하고 뭐 한창민이란 두 꼬맹이하고 붙는 그거 무조건 한다. 공병훈이 현대자동차 사장이 당선되게 돼 있어요. 그 터뜨린 놈이 이준석이죠. 공병훈이가 군에 있는 아들이 전역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10몇 억짜리를 토지 겸 건물을 정려해서 현재 30억 시가가 있다.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부모가 자식한테 건강한 부를 쌓아서 정려를 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불법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채널A, TV조선 이것들이 계속 공병훈의 불법 정려 사건을 다루죠. 청빈하지 않다. 도덕적이 아니다. 그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갖다가 짜잔하게 두더지 파듯이 공격하고 있는 국힘은 망했어요. 국힘 쪽으로 돌아가도 그런 거 많아요. 또 양문석이라는 놈이 당시에 대출도 힘들었는데 딸을 이용해서 11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다. 그게 무슨 죄야? 잠시만요. 그게 무슨 죄냐고. 양문석이라는 아주 잡놈이 맞고 양아치가 맞죠. 그런 놈을 공천했다는 건 민주당 생양아치 정당이 맞죠.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나 60 다 된 애가 딸을 이용해가지고 편법 대출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한 게 무슨 죄냐고. 이 국힘이 상놈의 새끼들아. 너희는 안 그랬냐고. 또 박은정 조국 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윤석열과 싸우고 감찰을 주도했던 그 남편도 이종건인가요? 걔 있었죠. 걔도 두부검사 부장이었죠. 걔가 또 수임을 했어요. 검사를 그만둔 다음에 1년 동안 재산이 41억이 늘었다. 그 중에서 22억 수임료가 다단계를 갖다가 변호한 비용이다. 그게 무슨 죄냐고 이 새끼들아. 나 아주 질려. 변호사란 놈들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변호를 하든 돈을 벌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도덕성을 갖다가 요구하면 안 돼요. 그놈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국힘 지지 또 국힘 소속의 패널이 아니라 애널들이 나와서 그냥 1시간 내내 그걸 조조의 시사평론 보수 방송에서 그러면 공병훈 같은 경우 첫째 이준석은 하고 대번에 물어버리잖아요. 너는 이놈아 나이 만 38세가
건강한 부, 한 번도 노동이나 회사 취직하지 않고 사업도 안 한 놈이 코인빨이 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또 시사평론 해가지고 20억의 재산을 물은 거 있을 때 대답해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병훈의 입에서 성상납, 대전에 가서 술 처먹고 치료값을 써준 거 안 나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둘이 싸우면 되는데 여기서 또 국힘이 그냥 그 유영하라든가 아니라 그 강원도 그 초순 하나 뭐 이쪽 그놈아 그런 국힘에서 그냥 전략 뭐 하는 애들 대변인들을 그냥 공병훈의 그거 청빈하지 않는 편법 정리를 갖다가 말을 하죠. 그 편법도 아니에요. 그 공병훈을 공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힘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상승 기운을 얻으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아채우는 거죠. 그럼 묻죠. 황보승이는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남한테 정치자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자유통일당 정광훈한테 가서 비례 1번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놈들이 주장이 뭐예요? 석동현이 하고 거기서 비례 1, 2번을 받아서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국힘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박덕흠이는 민주당도 변호사가 요새 많지만 국힘도 변호사들이 많고 그놈들 다 뒤캐면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버는 놈들이에요. 따라서 박은정이야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한테 대치된 관계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감찰을 주도한 사람이니 공격이 가능해요. 그건 정치적으로 싸우란 말이에요. 국힘 재산 한번 털어보세요. 안철수만 제외한 다른 놈들은 모두 꾸리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상호 같은 애가 아직도 20평짜리 빌라에 살잖아요. 그죠? 또 송영길을 9,5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아넣었죠. 전당대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걔는 3억인가 4억짜리 3억인가 4억짜리 빌라에 살아요. 그리고 세비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5선을 하고 인천시장을 했어도 2번이나 했어도 그 돈을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너희들 국힘 애들은 그런 사람이 있니? 우상호 같은 우상호도 3선인가 4선 했죠. 우상호 같은 송영길 같은 그들이 586 운동권이라도 너희는 그런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니? 그렇게 도덕적으로 청빈하게 사는 무력을 탐내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서민과 부닥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자기가 버는 돈을 남한테 준 정치자금으로 쓰고 가난한 자를 도와준 너희 국힘에는 그런 애들 있니? 이 한동훈의 체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식이 정치도 뭐도 모르고 개같이 모르고 뭐같이 모르는 놈이 그죠? 그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중도층은 절대 국힘을 안 찍습니다. 똑같은 놈들이고 그런데 민초, 밑바닥, 사회봉사, 국민과 부닥친 애들이 민주당에 많다는 거죠. 국힘 놈들은 전부 다 검사하던 놈들, 판사하던 놈들, 변호사하던 놈들, 간혹가다 신문기자하던 놈들, 지역의 토호, 그죠? 지역의 유지, 재벌들 그런 애들이 다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갖다가 망각하고 이걸 민주당의 비도덕과 비도덕, 비청빈성을 공격하는 국힘이 미친 거죠. 선거는 확장이고 중도층의 확보인데 이 한동훈이라는 놈이나 친윤화된 영남 토호들이 그런 걸 강원도 감자탱이들하고 이런 걸 공격하는 거 보면 전 기가 찹니다. 도저히 선거 전략으로 갖고 나올 게 아니에요. 남을 해코지하고 네거티브만 하는 게 지금 한동훈 체제예요.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벌써 9분을 찍었어. 기분 나빠 나도 이런 거 찍는 거. 본론 들어갑니다. 이종섭이 사퇴했죠. 당연히 이종섭이를 임명을 안 했어야 됐고 이종섭이를 도주 대사로 안 만들어야 됐고 벌써 잘라야 됐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국힘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총선 패배의 기운이 들어가면 잘라야 됐고 이제 와서 잘라요. 그런데 이놈이 지금 자기는 정당하다 정의롭다 그러는 거 아니야. 서울에 남아서 사표는 냈지만
모든 절차에 대응하겠다. 국민과 싸우겠다 이거죠. 박정훈과 최상병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박정훈과 최상병을 갖다가 최상병은 헛된 죽음을 했고 박정훈은 올가매는 거고, 그죠? 옥루와 같이 올가매가지고 지금 부당한 재판을 하는 거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망한 정권이죠. 이종섭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퇴했다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범철이라는 놈 있죠.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종덕이라는 놈 있죠. 이 사태, 박정훈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이 사태를 주도한 임종덕이라는 안보실 2차장 있죠. 그 두 놈이 지금 어디가 있죠? 충청도에서 국회의원 된다고 껄떡대고 있죠. 그 당선도 안 돼요. 정권 심판동이기 때문에 신범철이나 임종덕은 절대 당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한동훈이가 진짜 선거를 이기고 싶고, 정의롭게 국힘을 지키는다면은 그들을 갖다 공천 취소를 해야 돼요, 지금. 최소한 그까지 돌아가야지 국민들이 조금 귀를 열을까? 눈을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동훈이라는 놈이 윤석열은 7푼이 8푼이고 7푼이 8푼이라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저 멍충이는 김건희가 한 말이에요. 저 멍충이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그 8푼이 7푼이라는 소리죠. 이 한동훈이라는 놈이나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김건희라는 놈이 문제점이 뭡니까? 김건희의 부정과 부패, 그죠? 모든 학력, 이력, 경력을 속이고 얼굴 맞춰 재건축을 수십 번 하고 숨어 있다. 당당하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당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이 볼 적에.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김건희를 보호하려는 국힘이라는 프레임에 갇혔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놈하고 또 한 놈, 라스푸틴도 못돼 그거는. 지금이 민주주의 2024년 세계에서 우리가 그래도 소강국에 들어가는 나라에서 라스푸틴 같은 게 무당을 믿는 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천공을 스승으로 모시는 대통령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제가 뭐냐? 싫어. 무능력자들이야. 조디가 이상해. 설레발만 쳐.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저것들이 국민을 무대뽀로 대한다. 무도하게 대한다.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그 모든 게 뭐예요?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칼럼들이 나와요. 윤석열의 문제는 태도의 문제다. 국민하고 싸우려 든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김건희만 지킨다. 지 수족만 지킨다. 국민하고 갈라치고 싸우려고 한다. 태도의 문제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그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썼어요. 조선일보 그놈들은 그런 말도 안 해. 이런 게 말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태도가 불성실한 놈을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여기서 어제 한동훈이 갖고 나온 게 뭐예요? 정치는 죄가 없다. 국민의 힘을 찍으면 정치가 제대로 된다. 그런데 개 같은 정치다. 정치가 이렇게 개 같을 수가 있냐? 그 희대의 명언을 남긴 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선거는. 그런데 지금 국힘이, 한동훈의 국힘이, 윤석열의 국힘이, 김건희의 국힘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한동훈이가 어제 개 같은 정치란 그 말 한마디가 선거 끝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수지나 중도지에서는 그냥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정상적인 보수지라면은. 그죠? 어떻게 저게 선거운동 첫날에 개 같은 정치, 조2 심판이 들어가는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새끼 생양아치고 정치하면 절대 안 되는 놈이라 그랬죠. 그 놈이 윤석열이 2년이 국정을 폭망시켰으므로 심판을 해야 된다. 그건 개 같은 정치하고 다르죠. 걔가 말은 큰 문제 없죠. 조기가 말을 하죠. 이런 꼴을 한동훈이가 개 같은 정치를 하니까 한동훈 이런 꼴아시를 봐야 되니까 정치를 개혁시키고 조국 혁신당에 표를 달라 그러죠. 그것도 정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보수 유튜버, 보수 채널 A, 또 TV조선은 그걸 똑같이 취급을 해요. 항상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놈은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개 같은 정치라 그랬죠. 그럼 국민은 죄가 없다, 정치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개 같은 정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개라는 소리죠. 개 같은 정치를 한 것이, 조장한 것이 한동훈의 말로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라 그러죠. 그 범죄자 맞아요. 하나는 피해자고 하나는 범죄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땅만 파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합리적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실드를 쳐. 이뇨한이가 말이지, 정치는 개가 찬다 하는 발언에 짠해 죽겠다. 지금 이뇨한이가 아니 한동훈이가 지쳐 있다. 지치건 말건 누가 그래 뛰라 그랬어? 한동훈 네가 뛸 때마다 중도층은 더 도망가고 합리적 보수는 더 비판적으로 국힘을 안 찍어. 이 자식아.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한동훈이가 정치를 아무것도 몰라. 또 사회에 공헌한 것도 없어. 검사질만 했어. 특수부 검사만 했어. 이명박 박근혜만 잡아놨어. 이놈의 보수에 지금 길이나로 띄우려는 거 7080 늙은이들이나 보수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브를 보면은 내 희한하죠. 그놈을 대권 주자로 띄우는 거 절대 안 돼요. 응? 이재명도 절대 안 돼요. 대권 주자는. 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이런 말을 띄웠으면 사과해야 되고 물러나야 돼요. 한동훈이는 정치를 개같이 말하는 물러나야 돼요. 근데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국민에게 국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완패 구도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다 나왔을 거예요. 80석 못 얻는다. 지난 선거에서 83석 얻었어. 지역구에서 이것도 못 내는다. 이제는 컨제를 하고 다녀 유세장에서. 그러면서 국민한테 용서를 구한다. 자기가 정치 쇄신을 약속드려. 네가 정치 쇄신의 이 새끼야. 1호 대상이야. 너하고 윤석열이가. 네가 뭘 이놈의 새끼야 지금. 정치 쇄신을 해. 네 자체가 정치 불량인데. 불량품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검사가 피의자 범죄인을 취조하듯이 정치가 개 같다고 하고 풍당한 거죠. 쥐가 한 마리 하나도 안 먹히니까 통할 리가 없어. 586 운동권 청산,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하나도 안 돼. 그거는 원래. 왜? 우린 집권 여당이죠. 저놈들은 야당이니까 정부 집권당을 공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당은. 맨날 이재명이 뭐라 그러고 민주당이 뭐라 그러고 이놈 새끼야 비대위원장이나 자식이 따다따다따다따다 받아치고 그대로 법사위에 나오는 버릇이 나온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보면은 국민을 갖다가 왜 개 같은 정치를 만들었고 그런 사람을 뽑았느냐는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반성해야지.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심판에 들어가는데 이런 개 같은 말을 하는 이놈이 다 망쳐버리고 있어요. 어제 유승민이 나왔죠. 유경준이한테 가서 땅바닥에다 또 절을 하죠.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윤석열이가 일하게 해달라.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그걸 가지고 또 보수우파 꼴통 유튜버들이나 TV조선 채널에서 공격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안철수가 뭐라 그럽니까? 한동훈이 개 같은 정치의 발언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주 소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거죠. 쫓아낼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 알토란 같은 보수가 몇 명 남아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경원하고 안철수죠. 그렇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나경원이가 이해창에 의해서 정치 입문해가지고 초선 때 길거리에서 민주당 애들이 그 국회의사당에서 앉아서 농성을 할 적에 나경원이가 그 지나가면서 이 코미디야 코미디. 아이고 이거 코미디야. 그런 말 한 걸 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래도 그 친구는 서울대 판사에 사선에 또 밑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딸 입장을 생각하면서 또 안철수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을 그냥 띄워서 사회에 하는 해. 그리고 코로나 때 그렇게 봉사해. 또 지난 총선 때 그래도 이재명 문재인의 돕지 않기 위해서 지역구를 안 내.
미래통합당을 도와줘? 현재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 친구 하나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권력욕도 아니고 대권욕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들어야지. 윤석열이라는 자식이, 새끼가. 그리고 한동훈 같은 놈은 절대 나경원이나 안철수 위에 올라갈 수 없는 실력이고 능력이고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 같은 정치를 말을 해?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달래. 너는 이 새끼야, 너희들이 개 같은 정치가 하는 거야. 이게 모든 원인이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이고 한동훈이가 들어온 것 때문이죠. 우린 집권 여당이야. 대통령을 그래 그 멍청한 놈이라도 우리가 집어넣어줬어. 그죠? 그럼 2년 동안 평가가 들어가고 이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됐죠. 이 자식들이. 그런데 지네가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을 갈라치고 합리적인 보수 인사, 쥐를 도와줄 안철수 같은 사람을 밟아서 빨갱이 몰이하고 이것들이 때까지 한 게 뭐예요? 2년 동안 빨갱이 몰이, 반복, 반주, 반공. 어느 천년에 이걸 갖고 나와? 색깔론 갖고 나와.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한동훈이 새끼 이 자식 머리는, 이 꼬맹이 머리는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망했죠. 이놈들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네가 살기 위해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